Papa told me let go, put your trust in God, 'cause in the end you'll see my son, everything's gonna be just fine. Papa told me let go, 이건 안전망 아니야. 처음에 119 왔을 때 사진 찍어놓은 거 마음 안전망이 안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보니까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작년에 형사재판이 진행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연기되고 하다가 작년 가을쯤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원래 12월 9일 선고일 예정이었으나 또 코로나로 이제 1월 13일로 연기되고, 1월 13일 날 이제 변론재개 속행이 뜨면서 이제 선고일이 취소되고, 올해 3월 3일 다시 형사재판이 재개됐었는데, 3월 3일 이제 형사재판 재개되기 전까지 기자분들이랑 주위에서 좀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유족들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판사가 교체돼서 새롭게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다, 이걸 하고 있었고, 3월 3일 날 이제 문서 위조가 드러난 이제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재판 때 신문할 예정이라 하셨고, 그 다음 재판이 4월 7일이었고 이제 앞으로 5월 10일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업 전문 로펌이 우리나라에 이제 김앤장, 태평양 지평이 있는데, 이 지평이 경동건설을 변호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한낱 서민이고 유족으로서 재판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승소하고 못하고 이런 걸 보다는 최대한 가해자들이, 책임자들이 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족으로서 좀 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서울에 독립을 했었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경동건설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산에서 이제 향토건설사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었고, 부산에 출장이나 부모님 뵈러 부산 갔을 때도 이렇게 많이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경동건설 건물이 있었는지도 새삼 새롭게 느껴졌었고, 저는 의상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예인 분들 스타일링을 맡았던 스타일리스트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단은 하루에도 기자님들 전화가 올 때도 있고, 또 많은 단체나 다른 유족들이랑 연대하게 될 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보니까, 일단 현재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생업도 다 포기하고 아버지 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보니까 부산 언론사나 부산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한테도 정보 공개 요청부터 해서 아버지 일을 많이 알리려고 했었지만, 향토 건설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들은 건설사 협찬 광고가 많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보니 부산에서는 움직여지지 않겠다 싶어서 2019년 12월 연말부터 2020년 1월부터는 저는 서울에 집이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계속 기자님들이랑 언론사한테 제보하고, 또 많은 단체분들한테도 호소드리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좀 간곡히 요청을 드렸었던 편입니다. 제가 옆에서 본 입장으로는 일단 이 친구가 누구보다 좀 행복하고 심신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 그 아버지 사고로 인해서 생업도 포기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자식이니까. 아버지 사건 진상을 위해서 밝혀야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의 어떤 심신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친구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죠. 예. 그리고 뭐 자식으로서는 뭐 완벽하게 모든 100%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상처가 배우자 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건강이 너무 많이 악화되셨고 지금도 뭐 괜찮아 호전됐다가 또 안 좋아졌다 반복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3남매인데 친누나는 육아 때문에 앞에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싸워주지도 않고 있지만 뒤에서는 계속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보니까 사춘기일 텐데 그래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버텨주는 것도 고맙고. 근데 어머니가 가장 걱정인 게, 저희 자식들 3남매도 계속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립고 할 때 눈물이 나오고 아버지 사건을 발언할 때도 울컥울컥 거리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눈물을 계속 흘리시다 보니까 좀 아들로서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라도 위로랑 위안을 드리고 싶지만 자식으로서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4월 22일 날 결혼 기념일이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케이크랑 꽃을 사들고 가셨더라고요. 이날은 저도 어머니한테 전화도 못 하겠고,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하염없이 울고 계신다 하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보니 이 심정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더더욱 자식으로서는 아버지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또 가해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든 계속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족으로서 생업을 포기하고 싸우고 있지만 저조차도 포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조차 원인조차 모르고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경동원서는 계속 유족들한테 패륜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고, 말에 두서가 없어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유족 상대로 경동원서 하청이 강간폭행 협박 고소한 거 작년 여름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그 무혐의 내용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박하거나 뭐 위협을 가하는 분위기를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 아기들이 뛰어놀고 있고 또 주무시는 유족도 있고 전혀 그런 분위기로 안 보인다. 이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이게 올해 1월 몇 달 전이죠. 4달 전에 재기수사가 결정난 거죠. CCTV도 다 있고, KBS 시사직격팀 촬영팀이 CCTV에서 몰래 뒤에서 숨어서 촬영하고 있는 그 장면도 다 부산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KBS 시사직격팀 유족들 말에 신뢰성이나 신빙성이 없으면 한국방송공사 시사직격팀도 불러서 진술조사를 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들은 진술조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제 고향 부산이 너무 범죄도시 같다고 마치 느껴지는 거죠. 경동건설 매뉴얼과 경동건설은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부산 사법부나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 모두 부산 방송국들 포함해서 왜 다들 경동건설을 비호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재기수사가 떨어진 거 딱 봤을 때, 아, 이거 경동건설 매뉴얼이구나.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시간 끌게 해서 지쳐 떨어져 나가게끔 만드는 거구나. 이게 국감을 했을 때도 알게 됐었던 게, 저희 아버지 사건 이후에도 추락이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 3, 4년 동안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었고, 이 경동건설 48년 역사 속에서 저희 유족처럼
거대 권력의 앞에 서서 싸우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얼마나 거대 권력이길래 다 포기하고 생업으로 돌아가셨으니 이들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꼭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는 계속 싸울 생각이고, 그게 뭐 제가 생업을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그게 중요치가 않고, 저는 이렇게라도 살아서 경동건설이든 부산 향토 건설사들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덮고 은폐하려 하지 말고 저희 아버지 사건이 좀 계기가 돼서 부산에 있는 건설사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대구 지하철 참사만 봐도 지금 많은 분들에게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진 현실일 텐데 유족들은 아직도 18년 동안 아직 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유가족들 덕분에 전 국민이 지하철을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4월 한익스프레스 화재 당시에 유족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었거든요. 2008년에도 건설 노동자가 이제 이천에서 40명이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남일이라 생각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고, 나라도 시민 한 명이나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내 남편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 전이나 돌아가시고 난 뒤를 보면 아버지 일로 이렇게 싸우게 될지도 저조차도 몰랐었고, 하나 서민인 유족이 이렇게 계속 알려온 게 지금 1년 6개월째 알리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도 모르시고, 더욱이나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부산 언론이 침묵하다 보니 부산 시민분들은 거의 다 모르시고 있고, 그래서 가톨릭 신자분 형제 자매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여론이 부디 형성될 수 있도록 주위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좀 널리 알려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꼭 진상규명되고 명예를 좀 꼭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사망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나의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이 심각성을 조금만 좀 자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이 가장 맞다라고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저도 제 친구가 이런 삶을 또 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옆에서 계속 저도 아버지 사건을 계속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이 친구가 좀 부탁을 하는 거는 저도 어떻게든 좀 해주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 친구가 정말 많이 외롭겠구나. 왜냐면 지금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이 길인데,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좀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좀 많이 위안을, 해결책도 해결책이지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 사람으로 인해서 또 치유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또 큰 대형 사고나 부조리한 모습에 직면을 했을 때 좀 더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시면 좀 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벽 공사장에서 일어난 추락사고였습니다. 저희가 출동하는 케이스 중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보다 더 긴박한 건 없거든요. 심정지 상황 인지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차 안에서 이동 중에도 계속 심폐소생술 시행했고요. 엄마 두고 지금 시합을 버티고 있는데요. 아빠 눈 떠봐. 이게 뭐고? 그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보고 싶다 여보. 너무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생때 같은 남편을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잘 가라 말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이게 무슨 삶이 이런지. 얼마나 아팠을까. 아이고 아버지요. 아 여보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정순규 씨 딸이죠 이러더라고요. 이상해서 얘 왜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쳤다고. 어딜요? 머리를 다쳤대요. 근데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경력의 건설 노동자였던 정순규 씨. 한 건설사의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그는 지난 4월부터 이곳으로 출근했습니다. 그가 맡은 업무는 아파트 공사장 한쪽에 공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비계라 불리는 가설물 위에서 일했다는 고인. 옹벽 밖으로 튀어나온 철근을 절단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옹벽이 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위에는 이제 제거를 했으니까 요쯤에서 제거를 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해서 4m 20 정도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중간 2m쯤에 이제 바인딩이 한번 간 것 같다고. 저희 바로 그냥 알아들었던 게 그냥 중간에 탁탁 이렇게 한번 부딪히고 내려온 것 같아요. 머리에 외상이 심했고 현장 사진엔 안전모까지 벗겨져 있어 가족들은 사망 원인으로 안전모를 의심했습니다. 사인은 목뼈 골절로 인한 뇌손상이었습니다. 한쪽이 12에서 13cm, 한쪽은 6에서 7cm. 여기서 떨어져 죽으니까 아버지 운이 너무 나빴나 보다. 저는 그래서 안전모를 안 썼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전모 쓰고 있었고. 그런데 사고를 수습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시 공사장 사진에서 사고와 관련된 단서를 찾게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안전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고 나고 바로 당시에 찍힌 거예요? 예, 왜냐 그 다음 사진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사진인데도 안전망이 없어요. 사고 발생 3일째
가족들은 고인이 일했던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오빠 진짜 힘든 데서 일했다. 여기 저기 노란 테이프 여기 아이가 혹시? 어디 이거 폴리스라인에 있는 거. 이거 오빠 안전한 아이가? 그가 일하던 현장에는 반드시 비계를 둘러싸고 있어야 할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해당 공사장의 또 다른 구역엔 비계 안전망이 설치돼 있다는 것. 아파트 짓는 데를 보니까 전부 다 건물망이 닫혀가 있는데 유독 오빠가 하는 그것만 건물망이 없었어요. 오빠가 건물망만 있어도 저렇게 그냥 살짝 다치고 말지 저렇게 죽음으로 갈 상황은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딘지 알아? 몰라요. 사고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의 불신은 커졌습니다. 저 폴리스라인 여기예요. 여기 보면 지금은 다 쳐놨네. 완전 맞춰놨다. 지금은 쳐놨네. 이거 안 쳐졌었거든. 그런데 다시 찾은 사고 현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가족도 모르는 사이 비계 안전망이 새로 설치된 겁니다. 네, 완전 피 흔적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진짜. 제대로 된 목격자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풀 열쇠와도 같은 비계에 누군가 손을 댄 겁니다. 다 쳐놨네. 어제 와서 이것도 없었는데. 근데 예전에 이거 안전망은 없지 않았어요? 안전망은 없었는데 일단 그 보안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 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이제 경무적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일단 저희가 뭐 한 거는 이 조치를 들뿌린 거 그냥 그대로 일단 그대로 해서. 그리고 폴리스 라인도 있잖아요. 한 편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넓혀놨네. 우리 왔을 때는 여기서 이거 한 편밖에 안 됐어. 사다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니 제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지금 이게 아까 제일 가에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네. 하지만 현장 관계자의 말과 달리 안전 규정에 어긋난 비계의 수직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새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게다가 관을 고정하는 부품 역시 새 것으로 교체된 상태. 추락주의 이것도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지금 Papa told me let go, put your trust in